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우는 대학 입시에 4번씩이나 떨어진 오수생입니다. 그런데도 기우는 명문대 입학 서류를 위조해 IT 기업 최고 경영자인 박 사장 집에서 고액과외를 하는데요. 이렇게 입학 서류까지 위조한 기우는 공문서 위조죄는 물론 자신의 학력을 속인 사기죄에도 딱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살짝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 본인은 명문대에 다닌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과외를 맡긴 학부모들이 명문대에 다닌다고 착각했을 때 이런 상황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대학생 나서울 씨는 S대학교 영문과 재학 중이라는 전단지를 동네에 돌리고 과외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학부모 오해녀 씨는 나 씨에게 고3 아들의 영어 과외를 맡겼습니다. 나 씨는 그렇게 3개월째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오 씨는 과외 선생 나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선생님에게 꼭 아들 과외를 맡기고 싶었는데 때마침 나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네요 라고요. 그때 과외 선생인 나 씨는 학부모 오 씨가 자신이 다니는 S대를 서울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 씨가 다니는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학부모 오 씨가 알게 됩니다.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오 씨. 이 경우 나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나 씨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을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귀 행위인 경우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속이지는 않는 것,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진 않은 채 상대방이 혼자 착각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는 이른바 부자귀 행위는 사기죄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소극적인 부자귀 행위도 얼마든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을 바로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앞서 과외 선생인 나 씨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착각하게 내버려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씨의 사기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오 씨가 자신의 학력을 착각한 사실을 알기 이전에는 사기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씨의 사기죄 성립 시점은 학부모 오 씨가 자신을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부당이익 역시 그 시점 이후부터 받은 과외비만 해당합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기죄는 일부러 대놓고 속이는 자귀 행위에 의한 사기죄와 대놓고 속이진 않지만 착각하도록 내버려두는 부자귀에 의한 사기죄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기우는 적극적으로 남을 속인 자귀 행위에 의한 사기죄인 반면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나서울 씨는 부자귀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흥미로운 사건들을 알려주는 풀스토리였습니다.